현재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한때 동료였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한국 국가대표의 부정, 부패,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나 루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홍명보의 감독 퇴출, 대한축구협회의 와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대형 폭로인데요. 박지성은 2002 4강 신화를 함께했던 전설적인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선수단의 일원 중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대회 가장 빛났던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이라 평가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해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주전자리를 차지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그 시기 대한민국 그 어떤 스포츠계든 마찬가지로 군대식 서열 문화와 위계 질서가 존재했고 이는 한국 축구 대표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선수라도 나이가 어리면 주전으로 써주지 않았고 경기장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파울을 하는 것도 금기시되었던 꼰대 문화에 잠식되어 있었죠. 당장 과거 이영표가 경기장에서 볼을 다투는 경합 과정에서 이임생을 넘어뜨리자 이임생은 이영표의 뺨을 때렸고 심판은 이를 보며 카드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선배에게 그런 플레이를 한 너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라며 이영표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명령했죠. 이와 같이 나이를 따지고 드는 엄격한 서열 문화는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발전을 크게 저하해 왔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경기를 뛰어야 했고 자신의 주 포지션조차 빼앗기는 일들이 허다하였죠. 심지어 내리갈굼과 같은 폭력 행위는 비일비재했던 일이라 그들은 매일같이 선배들에게 열차려를 받으며 방망이로 두들겨 맞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 서열 문화를 타파한 것이 바로 히딩크였는데요. 히딩크는 이미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 전설적인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서 트래블을 달성했고 이는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단 9명 밖에 이루어내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으로 부임한다 했을 때 유럽은 왜 히딩크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 가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었죠. 히딩크는 한국 축구에 무궁무진한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군대식 선후배 문화와 감독의 영역을 침범하는 축구협회의 권력 행사는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 생각했죠.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쪽 인사 측은 매번 히딩크를 찾아와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선수를 뽑아달라. 어디 지역 선수 출신이 축구를 더 잘한다며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워 월권 행위를 행사하고는 했습니다. 히딩크는 이에 크게 분노하고 크게 소리치며 이들을 내쫓아버렸고 이때부터 히딩크는 한국 축구에 깊게 뿌리박힌 부조리한 문화들을 뜯어고쳐가기 시작했죠. 그동안 클럽 축구는 물론이고 국가대표팀에서도 구타, 가혹행위가 이어졌으나 2002년도 히딩크가 부임하면서부터 이런 병폐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팀의 중심이 된 박지성 세대를 중심으로 마침내 이런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축구협회마저 지금처럼 썩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한번 온갖 부정부패가 들끓면서 우리 대한 축구 행정 쪽은 크게 퇴보를 거듭하고 있고 악습을 타파하려 노력했던 박지성을 비롯한 그 세대 인물들은 크게 한탄하고 있는 건데요. 박지성은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걸 크게 즐기지 않는 성격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한 적이 드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현재 전북에서 디렉터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어 팬들의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을 정도이니 축구협회의 홍명보 선임 과정은 무엇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박지성에게 있어 홍명보라는 인물은 한때는 동고동락했던 동료였고 존경했던 팀의 주장이었을 겁니다. 2002년 당시 월드컵 성과에 대해 따로 국면제 혜택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장 홍명보가 대통령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그 당시 멤버들이 모두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죠. 한국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항상 발목 잡혔던 것이 바로 군대 문제였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도중 다시 한국에 돌아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니 유럽 클럽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를 꺼려했었죠. 하지만 박지성의 군대 문제가 해결되자 유럽 주요 클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고 박지성은 결국 아인트호벤을 거쳐 맨유로 이동하여 아시아 축구 선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걸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에 어찌 보면 홍명보는 박지성의 군 문제를 해결해준 은사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존경받는 선배에서 비겁자로 전락하여 크게 엇나가기 시작한 홍명보의 행보는 박지성을 비롯한 후배들이 크게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박지성이 이번에 마이크를 잡은 것도 홍명보의 잘못된 선택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되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사실 한국 대표팀의 선배들이 박지성을 실망시킨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 일어난 룸살롱 파동은 큰 파장이 일었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선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죠. 2007 아시안컵 당시 조별리그 2차전 바레인과의 경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대표 선수 이훈재,
이동국, 김상식, 우성영이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룸살롱에 출입했었습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선수들은 룸살롱에서 접대부와 함께 폭탄주를 마시고 새벽까지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심지어 술자리를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업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유흥 행위를 하는 업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게다가 이들을 접대한 현지 접대부들이 선수들을 직접 지목하며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사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성추문에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당시 이동국을 제외하면 모두 30대에 접어든 고참 선수들이 벌인 행동이라 더욱 논란거리였죠. 박지성은 이 사건과 엮인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같은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얽혀 온갖 음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지성이 룸살롱에 갔다는 루머가 유포되어 룸지성, 룸돌이라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과거 2003년 박지성을 취재했던 한 기자의 글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만을 잘라내어 앞뒤 맥락을 전부 무시한 악의적인 편집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박지성 룸살롱 논란이 일자 네티즌은 그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 피드백을 요청했고 기자는 여성 접대 룸살롱이 전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정보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기 퍼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박지성은 악성 루머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가대표 대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를 끼쳤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홍명보 또한 이러한 논란으로 크게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충격이 조별 탈락 이후 홍명보는 브라질 현지에서 음주 가무를 벌여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죠. 단순 회식 자리라고 변명하기는 했으나 춤과 노래를 곁들인 뒤풀이였고 심지어 영상에는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여성과 춤추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죠. 여기에 홍명보는 이과수 폭포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과수 폭포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공개되어 홍명보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험악한 여론에 홍명보는 감독직을 사퇴하며 초라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홍명보가 월드컵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국내 팬들은 그의 선수 시절 활약을 알고 있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업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울산 현대에서 보여준 행보는 K리그의 레전드 감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죠. 그렇게 실추되어버린 명예를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었던 홍명보인데 그는 국가대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친 뒤 다시 두 번째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지성은 이 선택에 대해 참으로 슬프고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2002 월드컵을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이 변화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참담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역시도 순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맞이하는 많은 축구인들도 가슴이 아플 것이다. 문제는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안이 너무 커서 과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감독 선임을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은 사실상 홍명보의 감독직 번복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배로서 한때 팀의 주장이자 선배를 잘못된 선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축구협회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홍명보가 과연 박지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